지금까지 혁신 어쩌고 뭐 얘기 나온 게 거의 1년이거든요. 민주당이. 그랬을 때 국민들 마음에 팍 와닿는 혁신은 있었느냐라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네. 태풍이 지금 북상하고 있는데요. 뭐 지금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저희 지금 밖에 스튜디오 밖도 굉장히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고 바람도 심하게 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할 것은 해야 된다. 그래서 월요일, 목요일 김현성과 허위 여사들과 함께하는 민주집권 플랜 시즌 2 이제 저희가 구독 1000명 이후에 과감하게 또 형식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 출연하는 우리 플래너들을 총 집결해서 오늘 그냥 완성체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는 여론을 읽어주는 여론남매,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는 구본기와 박예슬의 구박남매, 그리고 세 번째 이정원과 박유진, 허니진이로 세 파트로 진행을 할 생각인데요. 그 첫 번째 파트 너무 오랜만에 오셨네요. 우리 여론 읽어주는 여론남매의 김봉신 이사 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너무 오랜만이네요. 예, 잘 지냈습니다. 그게 끝인가요? 예. 너무 성의가 없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냐고요? 예. 한 3주 쉬었죠? 예, 많이 더워가지고 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계속해서 뭐 이상한 글 쓰고 있다고 제가 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따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 늘 우리 민주집권 플랜의 안방을 지켜주시는 안방마님이시자 정말로 여론을 읽어주는 가장 저는 뭐 개인 신뢰받을 수 있는 여성으로서의 여론 전문가 아닌가.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가. 소장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금 더워가지고 네. 뭐 그냥 이제 열심히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보니까 굉장히 활발히 활동하시대요. 지금 뭐 아무튼 정말 그 지역에서도 굉장히 막 활동하시는데. 지역에서요? 네, 지역에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네. 이제 지역에서는 그 포스트가 있어요. 네. 포스트 중심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자맹을 하고 있어요. 자맹을 하고 있다. 자맹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대외적인 활동은 지금 무슨 네. 수도권에서 여론조사가 지금 민주당이 위험하다. 또 네. 뭐 국민의힘도 자기네들 위험하다. 서로 위험하다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조금 활동을 열심히 이게 하고 양당의 수도권 네. 위기론. 서로 위험하대.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시작하자마자 뭐 우리 김윤상님 오랜만에 오셨네. 여기 오마이 TV의 PD 네네, 김윤상 안녕하세요. PD 왔네요. 반갑습니다. 김민수님도 반갑습니다. 네. 예, 아무튼 저기 왼쪽은 우리 이은영 TV 굉장히 많은 분들, 오춘식님, 뭐 네, 권평화님 일빠, 네, 네. 김영희님, 오준식님, 꼬부기님, 김현성과 호의 여사들에서도 동시에 방송된. 김웅찬님, 오춘식님, 아트테라님, 반갑습니다. 오춘식님 양쪽에서 지금 그러니까요. 너무 오춘식님의 활약이 네. 돋보입니다. 네. 아무튼 오늘 뭐 새 코너 하려면 좀 또 빨리 또 가봐야 되는데 가장 먼저 아까 지금 이은영 소장님 말씀하셨던 양당의 지금 수도권 위기론, 이게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한 수도권 위기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수도권의 후보가 많지 않기도 하고 네. 실제 여론도 좀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지금 최근에 또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도 수도권에서 장담할 수 없다. 그리고 실제 지금 민주당이 수도권에서는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국민의힘이 조금만 하면 사실 수도권은 좀 또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두 양당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오늘 이제 혁신안을 냈잖아요. 네.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세대 교체 문을 좀 열어준 거예요. 근데 실제 이제 세대 교체나 인물 교체가 민주당 안에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역대 혁신이보다는 많이 좀 실무적인 차원에서 열어준 상황이고 저는 서울하고 지금 경기, 인천, 수도권이 총 여기가 한 121석 정도 되는데 그 지난 3번의 선거 동안 민주당이 여기서 굉장히 승리를 크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인물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짜 2016년처럼 네. 비등비등하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긴장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2016년 상황이 된다라면 민주당의 패배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안전 패배예요. 많이 이제 떨어지니까. 근데 민주당은 너무 이게 크게 이겼기 때문에 떨어질 일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지금 상황을 놓고 그렇죠. 보면. 국민의힘은 조금만 앞서도 상당히 이긴 걸로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 김봉신 이사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양당의 입장까지는 양당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이제 위기론 같은 게 있는 게 정상이죠. 네. 내부적으로 규율을 좀 잡고 그리고 좀 위기니까 좀 더 뭉치자 이런 얘기들 웃겠습니다. 예. 웃으라고 네네. 하시는데. 김국수님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우한 있으시냐고. 원래 질문. 아니 김봉신 소장이 약간 이사가 캐릭터예요, 캐릭터. 네. 근데 일단 이제 여론만을 들여다보면 지금 사실은 호감도가 30 나왔습니다. 30 19 그러니까 갤럽에서 네. 호감도가 30 19인데 민주당 30, 그다음 국민의힘 30, 그다음에 정의당 19 이렇게 나왔는데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죠. 2020년에 비교하면 상당히 지지도도 낮고 그리고 호감도도 낮다. 네.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건 국힘이건 잘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지표가 있거든요. 누구에게 투표할 것이냐, 누가 더 다수당이 되면 좋겠느냐. 이 얘기를 하면 결코 그러니까 그런 류의 조사로서 지금 국민의힘이 더 앞선 적은 없어요. 아, 그렇죠. 그게 이제 아마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국민의힘이 과연 여당으로서 과반을 먹을 것이냐 그렇게 예상하기 쉽지가 않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인데 결국 이제 수도권이 격전지 수도권하고 이제 충청 그다음에 PK의 일부지 않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면 지난 대선하고 지방선거만 보게 되면 민주당의 참패죠. 완전히 참패인데 네. 그런데 지금 분위기 같으면 지금 이런 흐름으로 보면 국정에 대한 책임을 여당이 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것도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전화면 접조사에서 정당 지도를 보면 민주당이 좀 약하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와 같이 어느 뭐 여당이 더 많이 당선되면 좋으냐 야당이 더 많이 당선되면 좋으냐라고 했을 때 야당이 더 당선되면 더 많이 되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럼 민주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냐 이거를 보셔야 되는데 60을 못 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이 더 다수 당선되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민주당을 속 시원히 탁 지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를 넘어서야 한다는 거죠. 민주당이. 그런데 뭐 아까 이은영 소장님 말씀 주셨던 그런 내용 중에서 이제 혁신이 이런 게 이제 어떻게 사람을 뉴페이스들이 많이 들었는데 근데 사실 예전에도 그랬어요. 항상 물갈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적 쇄신, 그렇죠. 물갈이 그래서 이거는 계속 지금 나왔어요. 초선이 한 80명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항상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30에서 50% 정도는 하여튼 물갈이 대상이 돼서 항상 바뀌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다시 물갈이 그러니까 인적 쇄신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될 것이냐라는 게 이제 하나가 있고 과연 어느 수준에서 얼마나 될 것이냐가 있고 두 번째는 그 갭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느냐. 민주당이 사실은 비호감 정서가 이렇게 두터울 때 해본다라는 게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거든요 지금. 근데 교체한다는 게 비호감 율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총선을 이제 맞닥뜨렸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 국민의힘은 그 여당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죠. 자원도 많고 사람도 있고 뭐 어떻게 한다든지 할 수가 있는데 민주당이 야당이란 말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 비호감도를 뚫고 총선을 할 수가 있는 그 카드가 무엇이냐? 그 갭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까지는 지금 그래서 시그널이 별로 안 좋습니다. 첫 번째 혁신위 활동이 이게 굉장히 그 국민들 마음을 울리지 못했어요. 어느 혁신이건 지금까지 혁신 어쩌고 뭐 얘기 나온 게 거의 1년이거든요. 민주당이 그랬을 때 국민들 마음에 팍 와닿는 혁신은 있었느냐라는 걸 생각해봐야 돼요. 없었어요. 그러면 희망감이 거의 제로입니다. 지금 나온 혁신위의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해요? 지금 이은영 소장은 잠깐 뭐 그래도 좋은 그나마 좋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 김봉신 이사는 뭐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럼 그 자체도 좀 부정적인가요? 아니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그 혁신안이 좋다고 해가지고 그게 현실 가능성이 있느냐는 걸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원 중심으로 간다. 그러니까 대의원을 이제 뺀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당연한
당연한 흐름인데 네. 그거를 지금까지 준비하지 않고 그거를 바로 적용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걸 봐야 되는 거죠. 가령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실은 민주당이 굉장히 전선체 조직들을 흡수하는 과정 속에서 민주당이 덩치를 키우고 그리고 이제 집권을 하게 되기도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사실 다른 세력과의 연대 방법으로서 대의원 제도가 이제 채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당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매스파트라고 하는 당원 중심 대중정당하고는 다른 정당이에요. 골격이 달라요. 근데 그 골격이 다른데 그러니까 당원의 질적 수준이 다르다라는 거죠. 지금 당원이 총투표한다고 해가지고 40%를 못 넘지 않습니까? 30한 몇 %? 이렇게 되거든요. 그 상황인데 사실 그러니까 권당을 이렇게 흡수하는 그 메커니즘을 봐야 돼요. 그 보통 공직선거에서 이제 데려오는 거잖아요. 공직선거에서 후보가 내가 뭐 몇천 명을 가져간다 이렇게 되는데 그 과정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아는 매스파티하고 어울리지가 않는 과정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당원이라고 하는 거는 지지자들을 이렇게 최대한 고관여 지지자를 많이 포용할 수 있는,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지 그런 당원들이 지금 탄탄하게 이제 구축이 돼서 민주당의 골격을 형성하고 있느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 와중에서 그러면 대의원 제도를 폐기하고 당원 중심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이제 권당이 지금 240만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예전에 그 전두환 민정당 그 시절에 그 당세 다음일 거예요. 엄청 큰 당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당원 조직이 실제로 그러면은 대의원 제도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강고하게 지금 조직화되어 있느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때인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 대의원 제도를 이제 폐지하자라는 주장에 사실은 그 준비가 사실 돼 있었어야 됐어요. 아니 그 폐지가 아니라 결국은 대의원의 맞아요. 폐지가 아니지. 저기에서 표의 등가성을 맞추자. 맞아요. 그러니까 대의원이 과다하게 대표되는 부분을 맞추다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대의원제로 구조화된 민주당 안에서 이 대의원제를 한꺼번에 이렇게 1인 1표로 만드는 거 권리당원과 동일하게 하는 거 그거 자체가 좀 무리가 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무리가 있죠. 아 그래요? 첫 번째 이제 무리가 있는 게 당원의 분포가 호남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240만까지 가는 데에는 비호남 당원들도 많을 텐데요. 호남 당원들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이고 사실은 과다 대표한다. 특정 지역의 그렇죠. 이런 여론이. 대의원 제도가 사실은 그거를 완화하는 제도적인 장치였거든요. 대의원 말고 보정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있으면 그걸 채택을 해야죠. 그거 빨리 이제 채택을 해서 그런 것들을 성숙해 나가야 되는데 당장 그러니까 당원 중심으로 완전히 바꾼다. 당원 100%죠. 사실은 그건 맞아요. 만약에 민주당이 매스파티에 맞다면 사실은 당원 100% 투표해야 돼요. 국민도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 이건 되게 김봉신 이사나 재밌는 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권리당원들이 굉장히 환호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내용 자체가 조금 뭐 보정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건데 아니요.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다. 당원 제도 자체를 정비하지 않고서 대의원 제도를 빼버리는 거 있잖아요. 큰 결정을 할 때 있어서 그게 가져올 파급 효과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지금 우리가 권리당원이라고 하는데 권리당원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어떤 사람이 권리당원인지. 당을 지지하고 월 내면 돈을 그러니까 당비를 내야 당비를 얼마나 1,000원 이상. 1,000원 이상. 1,000원 이상 얼마 6개월 기간 제가 6개월 기간입니다. 네, 6개월이죠. 선거를 중심으로. 그걸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그 240만이 과연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6개월 이상의 이제 1,000원 이상의 당비를 내는 사람이 맞는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알기로는 중앙당에서도 그걸 어떻게 적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관리를 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 우려를 김봉신 의원이 갖고 있는 거고. 뭐 이은영 소장님 어떠세요? 지금 저는 이제 혁신위를 당의 혁신위를 굉장히 여러 번 봤어요. 여러 번 봤는데 이번 혁신위 제가 아까 이제 기자회견하고 라이브 할 때 쭉 봤는데 굉장히 좀 실무적으로 탄탄하게 문제 제기할 걸 다 제기를 했고 그리고 그 혁신위의 그 태도가 어떤 태도였냐면 이전의 태도는 약간 권위가 실려서 이거를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하는 혁신이었는데 이번은 요러 문제들이 있고 분야별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바꿀 것을 권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실무형 혁신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오히려 저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혁신위가 이제 당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권리당원이 한 120만에서 30만 정도 되고 일반 당원까지 합쳤을 때 200만이 넘는 거죠? 네, 250만이 되는데 사실 이게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뭐 최근에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해도
9%. 저는 MBS 자료는 저기 너무 튀어서 그 자료는 쓰질 않은데 갤럽이 지금 제일 낮게 나온 게 29%거든요. 엄청나게 지지율이 큰 사이즈의 정당인 거예요. 그리고 250만의 당원이라면 그 지금 말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당원들이 당을 지지하기 위해서 내가 이 당에 돈을 낸다라는 그 그렇죠. 부분이거든요. 네, 네. 뭐 월에 뭐 11억 정도가 들어오는 게 꾸준하게 지금 항상성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속에서 오히려 오늘 혁신이가 얘기한 거는 당원 당규의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고 왜냐면 그 전국 대의원대회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도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오늘 그 구석구석 그 문제 제기를 한 거를 가지고 상시적인 그 혁신위원회가 기구가 좀 저는 있을 필요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오늘 그 여러 가지 얘기한 것들이 당원 당규가 굉장히 좀 시대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아서 그걸 다 고치려면 다음 총선 지나서 이재명 대표가 임기 끝날 때까지도 이건 다 고칠 수 없다라고 오늘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대로 가기 위한 그 당의 당원 당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분야별로 잘 지적을 했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고쳐야 될 것들을 이제 힘을 줘서 고치면 되고 그거는 현재 구조에서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분 다 똑같이 말씀하시는 건 혁신이가 이야기한 내용을 가지고 실제 지금 제도화하기 위해서 당 안에서 다양한 어떻게 보면 다음 수순이 좀 필요하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김봉신 이사님은 현실적으로는 무리하지만 방향성으로는 맞는 거잖아요. 아니, 당연하죠. 그러니까요. 당원 중심으로 가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방향성은 맞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의원 제도가 사실상 좀 악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폐지돼야 그 일부 기능이 조정돼야 되는 거죠. 대의원 제도 자체가 폐지된다기보다는 그렇죠. 조정하고 그렇죠. 의사결정 과정에서 뭐 사실은 좀 뭘 걸러낸다든지 이런 다른 기능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대의원이 얼마 안 되는 대의원들이 당원의 기능을 완전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당원 제도가 더 성숙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혁신이가 중요하게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대의원의 표의 등가성도 있지만 대의원을 뽑는 과정에 대한 얘기도 한 거잖아요. 선출로 하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의원을 뽑는 과정이 지역위원장이나 현역 의원들의 일방적으로 이제 선출이 아니라 그냥 임명이었다는데 사실은 저는 대의원제에 대해서는 그 폐지는 저도 사실 계속 반대 생각을 했었어요. 법적으로도 폐지는 어렵다는 거잖아요. 할 수 없고. 근데 이제 그게 그 생각을 해보면은 가장 대의원들이 그래도 가장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당 내 조직에서 보면은 참여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분들에게 표의 어떤 그 등가성이 지금 너무 과대되어 있는데 그걸 좀 조정하면서 대의원들이 좀 명예직이라고만 하기에는 뭔가 좀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긴 드려야 된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뭐 어느 정도까지 낮출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좀 더 그 과제가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공관위가 구성되면 이것과 함께 다시 한번 또 조정이 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대의원제에 대해서 오늘 그 이야기한 내용들은 선출을 하자. 당원들이 선출하게 해주자. 그런 정도는 저는 수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대의원제가 지금 옛날로 이제 아까 호남 대의원이 많다고 그랬는데 그 실제 당원들이 많지만 지금 구성비를 보면 경기와 서울이 제일 많아요. 그 당원 지역별 구성비를 보면 경기가 20%고 서울이 뭐 18%인가 그래서 그러니까 인구 비례를 보면 또 굉장히 그 수도권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대의원을 선출직으로 하면서 이 지역위원장이 임명하는 거하고 섞어서 한 50명을 하게 되면은 정치하고 싶은 젊은 사람들이 선출을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인적 어떤 인적인 어떤 재생산의 기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오늘 문제 제기를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두 분 뭐 그냥 그 약간 단답형으로 제가 하나 물어보면 지금 이번 김은경 혁신안이 민주당의 향후의 지지나 뭔가 호감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손을 들어주시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손을 안 들면 돼요. 전 국민적으로요? 네, 전 국민적으로. 자, 김은경 혁신안이 이후에 민주당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아니면 그렇지 않다.
그 국민 지지자가 아니고 국민 향후에 지금 이제 이후에 이제 여론의 흐름에서 지금 댓글 얘기 안 좋아. 여론의 흐름에서 자.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별 차이 없습니다. 별 차이 없다. 예, 혁신 얘기하세요. 아니 예.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아까 뭔 개소리냐 그러잖아. 아 죄송합니다. 이제 구봉기 TV에서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이분이 그 역할이 그래요 지금. 네네. 죄송합니다. 그 전 국민적인 차원에서는 이게 이제 파급 효과는 좀 제한적일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당원 제도를 먼저 정비해서 네. 대의원 제도를 좀 이렇게 기능을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았는데 네. 지금은 그건데 제가 다 찾아봤어요. 당원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는 교육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원 자체가 지금 사실은 조직화 정도가 대단히 성숙되지 못한다라는 거를 혁신위가 이미 파악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렇게 해나가는 건 좋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공직 후보자들이 당원을 모집해서 가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부터 손봐야 돼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맞아요. 알겠습니다. 이건 민주당의 사활이 걸린 거예요. 맞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매 선거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선거 때 이게 진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3,000명씩 막 데리고 가잖아요. 네, 맞아요. 종이당원도 있었고 옛날에 그렇죠. 보면. 네네. 페이퍼 당원이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곤란해집니다. 이건 맞아요. 당원의 질적 수준이 낮아지는 거고 네네. 그렇게 되면은 참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당원 명부 있잖아요. 네. 당원 명부를 공직 후보자가 이제 통과가 되면 그 사람들이 그 명부를 다 열람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캠페인을 하면 되지 이거를 3,000명을 데려와야 되니까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전에 쓰는 이 묘한 그 자원의 낭비라든지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지역구 내에서의 이 불협화음이 되게 많습니다. 네. 저는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고 아까 그 지역구 내에서 대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영향을 미치는 건 바로 폐지해야 돼요. 네. 바로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개파 정치. 근데 이제 대의원 제도 자체는 존속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그 나름 기능은 있다. 전국 정당으로서의 민주당을 골격을 유지하는 대의원 제도는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정당법에서 예, 예. 이게 대의원제뿐만 아니라 중간에 의사결정 구조를 만드는 건 그렇죠. 일종의 일부 사람들이 독점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당법 안에서도 이제 중간에 결정을 하는 이 단위를 만들어라 의무적으로. 아니, 물론. 그래서 이 대의원제 중앙위원회 있고 막 그런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얘기하세요.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의외로 TMI야. 김봉식이가 의외로 TMI야. 당원 조직이 더 강화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자꾸 드리는 거는 네. 이제 민주당은 권당하고 이제 권리당원하고 네. 이제 일반 당원하고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사실 좀 더 강화돼야 돼요. 네, 권리당원의 네. 권한이 더 강화돼야 되고 네, 네. 지금 보면 교육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리고 당원들의 어떤 연구 모임 맞나 그런 의견 모임 같은 거를 지금 활성화 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도 굉장히 전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게 이제 활발하게 된다라는 거, 그 활동을 또 보장해 준다라는 거, 이거는 굉장히 혁신안에서 제가 아주 오늘 그래서 혁신안에서? 보면, 네, 오늘 혁신안에서 그거 아주 잘 만든 것일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 지난 대선 이후에 제가 쭉 보니까 민주당의 당원들이 어떤 그러니까 의견 분포 있잖아요. 네. 상당히 쏠림 현상이 이렇게 높아져 있습니다. 한쪽으로 이제 몰려 있다. 첨도가 굉장히 그러니까 뾰족해졌다라는 거죠. 왜? 그러니까 지금 아까 뭐 저보고 이제 수학이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그것이 잉잉님 그런 거는 잉잉님 죄송한데 저 수학 뭐 그런 거는 그래, 지금 아닙니다. 예, 예. 저 은근히 여기 이은영 TV죠 저기. 잉잉님 뭐 아니 뭐 그렇게 보시면 뭐 그래서 속 시원하다면 어쩔 수 없는데 네, 세상에는 이제 수박과 비수박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참외도 있고 뭐 토마토도 있고 막 많으니까. 김봉신 이사가 진짜. 저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 제가 저한테 의견을 묻는 분한테 네. 정확한 의견을 주기 위해서 맞아요. 연구를 맞습니다. 주거라 합니다. 그게 전문가.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건데 사실 제가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당원들이 규모도 커졌지만 의견에 결집도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잉님님 같은 분들이 다수가 됐어요. 예. 다수가 된 건 맞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큰 선거 2번에서 이제 패배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외부 환경에 의해서 사실상 이게 선택압이라는 게 굉장히 강해진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 내지 고관여 지지자들 내에서의 어떤 의견 분포의 선택압이라는 게 상당히 세졌어요.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당원들의 연구 모임이라든지 그 어떤 자치 모임 이런 것들에 대한 후원이 있을 수 있다. 거기 뭐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게 좋은 거는 아까 이제 수박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분들도 나름대로 의견을 내면 좋아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한 7대3 정도. 감사합니다. 멜론. 오케이. 예.
이제 안 되겠어. 죽겠다. 우리 멜론. 우리 선수 보호 차원에서 일단은 감사합니다. 선수 보호 차원에서 일단 여기까지. 근데 하여튼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지금 잉잉잉 같이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실제로 다수가 맞아요.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당원이 200만이면 그 중에 그러면 말씀하시는 분들 예전에 그랬어요. 뭐 문파가 기껏해봤자 3,000명밖에 안 되는데 뭐 게시판을 다 뭐 싸바른다 뭐 이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근데 그게 아니고 그분들의 의견이 다수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꾸준히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그 외의 소리가 30%예요. 그러면은 이게 7대3이 그 고르게 있고 그분들이 다 권리 당원으로서 의견을 내는 당이 건강한 겁니다. 맞습니다. 전 그렇게 봐요. 우리 김윤상님 같은 분은 뭐 알찬 방송이다 지금. 너 뭐 굉장히 또 우리 김봉신 미치겠다. 이사가 아니 저 중도입니다. 중도. 우리 김봉신 이사가 이제 정치학을 좀 정통적으로 좀 배웠고 굉장히 이제 그 여론조사 이런데 학문적인 이게 깊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다 보니까 현실을 조금 좀 이렇게 멀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면. 아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뭐 연금 모임 같은 거 이미 그 틀이 만들어져 있어요. 블루 웨이브라 그래갖고 거기 들어가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뭐 연령별, 지역별, 그 동호회, 그 취미별 쫙 만들어놔서 이제 그 틀이 플랫폼이 만들어졌고 오늘도 보니까 그 민주당 홈페이지 바뀌었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그동안에 알아볼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를 이제 조금 알아볼 수 있게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에 그 민주당이 이게 뾰족해졌다라는 그 이야기는 저는 이제 미디어 환경 변화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튜브라는 이 플랫폼 자체가 활성화되면서 정치 정보를 다 이쪽에서 얻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치 정보의 유통이 굉장히 빨라졌기 때문에 고관여층이 양산이 됐다. 저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최근에 정치의 어떤 변화 중에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지금 저도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제일 크게 고민하는 게 정치 인재가 어떻게 당에 들어와서 착근을 할 것이냐. 근데 그게 기존에는 기득권이라는 현역 의원과 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에 의해서 정말 그 눈도장을 받은 사람만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있었어요. 그게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번에 좀 바꿀 수 있는 근데 틀을 만들었다. 틀을 이제 그래서 이번 국회의원들이 이제 내년에 총선을 준비하면서 공천 과정에서 살아남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저 내용을 가지고 바꿀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두 분 뭐 얘기 계속 진지하고 아무튼 두 분 약간 적당히 좀 다른 게 좋은 것 같아요. 같은 색이 아니라서 좋은 것 같고 몇 가지만 좀 그냥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두 분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김은경 혁신안은 이제 당에서 이제 워크숍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원 워크숍이 한 뭐 8월 말에 1박 2일 동안 워크숍을 하면서 이 김은경 혁신안을 집중 논의하겠다라고 했는데 자 김은경 혁신안이 원안대로 다 당에서 수용해서 통과시킬까요? 아니면 뭔가 좀 이렇게 싸움의 전선이 만들어져서 또 이렇게 갈등을 만드는 요소가 될까요? 자, 두 분 또 짧게 한번 예측해 주시죠. 저는 그 원안을 잘 살려서 플러스 알파 좋은 걸 해야지 이걸 가지고 대의원제 폐지냐 존속이냐 이렇게 싸우면은 민주당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오늘 혁신위에서 여론조사한 거 발표한 게 있어요. 민주당 국회의원 정치인이 왜 비호감이냐 아까 60% 나왔다고 그랬는데 일반 국민은 무능을 가장 많이 뽑은 반면에 당직자들하고 보좌진들은 위선을 가장 많은 걸로 뽑았어요. 그래서 이 비호감의 이유가 위선의 고관여층은 위선으로 본다. 이거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봉신 이사도 좀 짧게 예측 한번 해주세요. 지금 이 운명이 이제 사실 이제 위원회 입장에서는 던전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당의 논의 구조 안에서 이제 할 텐데 이게 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혁신안의 운명이 저는 이제 아주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혁신안에 담고 있는 정신은 되게 좋은 거죠. 당원 중심으로 간다라는 거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대의원 제도가 이제 커버하고 있는 그 골격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들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위험도에 대한 판단 때문에 뭐 싫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다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돌파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당원 중심으로 먼저 갈 수 있죠. 준비가 덜 됐다 하더라도 당원 중심 제도를 만들어 놓고선 그 다음에 이제 당원 제도를 이제 정비하는 뭐 그렇게 의사결정 구조로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김은경 혁신안은 이제 우리한테 던져졌고
이 혁신안을 놓고 이제 민주당 안에서 어떤 논의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일단은 권리당원들 조직이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환영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의원들은 1박 2일 동안 이제 연말에 8월 말에 워크숍을 한다는데 뭐 규칙가 좀 주목되는데 아무튼 의원들도 그렇게 반대하는 막 대놓고 반대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정도면 굉장히 느낌상으로는 잘 나온 혁신 아니에요. 네. 아무튼 뭐 아이고 태풍을 뚫고 우리 멜론 그 김봉신 이사님 그리고 우리 안방을 지켜주시는 이은영 소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두 분 뭐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지점들을 또 놓고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어찌됐든 민주당 안에서 혁신안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또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폭풍 잘 뚫고 또 돌아가세요. 네, 알겠습니다.